그 조선 섹터를 이제 담당을 하시는 조선 전문가시잖아요. 네, 뭐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네, 뭐 예, 이제 조선을 보고는 연구원이시고요. 있습니다. 네. 그 올해가 이제 약간 상저하고 느낌으로 좀 가는 듯한 게 있는데 그게 맞나요? 어, 주가의 흐름만은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주가는 뭐 상고하저 느낌은 맞는데 사실 뭐 평균적으로 원래 그래 왔어요. 조선주가 사실 상고하저 느낌이 연으로 예. 보면은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근데 항상 매번 이유는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주 목표치를 매년 발표를 하다 음. 보니까 이거를 그래도 한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채웠냐 아니면 뭐 3분기까지 해가지고 예. 뭐 어느 정도 채웠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쯤이면 다들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라고 음.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좀 다른 섹터 살 거 없는지 찾아보다가 있으면 이제 차익 실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평균적으로 상고하저 느낌을 어느 정도 그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그리고 이게 개인분들은 좀 늦게 들어왔는데 좀 전반적으로 그 있잖아요 통계들이 앱 같은 데 들어가면 맞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좀 일찍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갖고 연말 리밸런싱 과정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수급 공백이 생길 수도 맞습니다. 있다라는 네. 건데 그럼 이제 업황을 좀 여쭤볼게요. 신규 발주량이 좀 감소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수주 절벽이다라는 일부에선 표현도 있는데 얼핏 들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수주 절벽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약간 뭐 데이터만 뽑아 네, 보자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전년 대비해서 현재 YTD로 봤을 때 한 네, 거의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동기 네, 대비해서. 근데 사실 이건 글로벌로 봤을 때고, 전체로. 네, 우리 국내 조선 3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종목 위주로다가 연초마다 이제 수주 목표치를 제시를 하는데 네. 올해 제시했던 상선 수주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 선박 발주량은 줄었을지 몰라도 네, 우리 국내 조선 3사가 타겟하고 있는 주력 선종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아니면 뭐 초대형 원유 운반선,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는 사실 수주세가 나쁘지 않았고 네. 글로벌 선주들이 믿고 우리 국내 조선사를 찾아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발주량이 글로벌린 줄었을지 몰라도 예. 우리 국내 조선사는 괜찮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것도 왜 그런지를 좀 어느 정도 말씀드려보자면은 네. 올해 글로벌리 선박 발주량이 급감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확대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너무 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물 동량이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할 수밖에 줄어드니까. 없었고 예. 여기에 필요한 운반하는 이제 선박이 발주를 쉬게 된 거죠. 글로벌 음, 선주들이. 예. 하지만 국내 조선 3사한테는 이제 믿고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전까지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미국이 중국 선사와 조선소 상대로 이제 중국산 선박에다가 들어올 때마다 항만 수수료를 맞아. 부과하겠다. 물론 이제 1년 유예가 됐지만 이거 발표를 4월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미 무역 대표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 조선소한테 발주하려던 거 이거 취소하고 한국 조선소한테 내야겠다 해서 우리가 수주한 대형 컨테이너선 물량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뭐 글로벌리는 나빴으나 우리 국내 조선 3사만 놓고 보면은 펀더멘탈은 견고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국 그 프리미엄을 좀 받았네요, 그러면. 네, 미리 받았고 1년 유예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받아놨기 때문에 유예됐다고 해서 뭐 그렇게 선주들이 앞으로 중국 조선사한테 몰아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글로벌 수주 잔고 레벨이 지금 이미 3.8년치거든요. 네. 이 말은 즉슨 지금 선주가 발주내도 중국한테 내도 3년 반 뒤에나 인도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면은 트럼프는 이미 레임덕 아니면 이제 29년 2월까지가 이제 임기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선주들은 아직도 한국 조선소를 믿고 발주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짙다라고 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LNG 운반선, 특수선 중심으로 수주 확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아까 LNG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잘하긴 잘하나 봐요, 그거를. 글로벌 1등 국가고요. 예.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 표준화된 LNG 멤브레인 형태라는 형태가 고착화돼 있는데 네. 이 형태의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 유일하고요. 어. 일단은 척수 1년에 인도할 수 있는 척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국내 조선 3사는 합쳐서 연에 한 70척 정도 LNG 네. 운반선이 가능하고요. 중국은 지금 기준에서 한 20척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랙 레코드예요.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 한 척당 막 예. 3천억 뭐 성과가 더 높아지면 뭐 거의 한 4천억 이러니까 비싸구나. 엄청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글로벌 선주들도 이게 사실 해상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뭐 누출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돈 다 날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트랙 레코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기술력, 건조 기술력이 역사적으로 트랙 레코드가 엄청 많은 이제 국내 조선 3사를 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네.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는 트랙 레코드가 유일한 조선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후동중화조선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만든 LNG 운반선이 옛날에 해상에서 전력기기 개통 문제로다가 멈춘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 큰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유일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중국 조선소조차 그런 기술 결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문제가 있다. 생기는데 이번에 러우 전쟁 이후에 LNG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그렇죠. 중국 다른 4개의 신생 조선소가 LNG 캐리어 건조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걔네들은 정상적인 운항 트랙 레코드가 전혀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만들고 있는데 예. 그래서 글로벌 선주들이 앞으로 중국 걔네를 선택하고 맡길까? 예. 안 맡길 확률이 더 높고 맡긴다고 하더라도 중국 자국 내 선주가 발주한 물량일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럽 선주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 제외하면은 다 우리 조선 3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그럴 만한 저는 컨빅션이 있는 게 이유는 앞으로 LNG 생산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은 북미 그중에서도 미국 중심인데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산 LNG 수출에 필요한 LNG 운반선 발주를 중국 조선소한테 줄까? 그거는 저는 가능성 아니죠. 거의 제로에 네. 가깝다고 봐요. 그러면 선택지는 한국 조선소가 유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조선 3사의 LNG 운반선 수주 내년 수주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주가 그럼 돼 있는 것도 있나요? 올해는 사실 좀 약했어요. 작년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관세 불확실성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글로벌 선주들이 LNG 프로젝트가 이제 생산을 시점이 사실 29년도부터 몰려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국내 조선 3사의 인도 슬롯이 28년도 하반기가 아직 다 안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스케줄 미매칭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스케줄 미매칭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대규모 발주가 안 나올 뿐이지 내년부터는 해당 슬롯을 놓고 글로벌 선주들이 우리 LNG 운반선 건조 맡기려고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년 LNG 운반선 수준은 믿고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조선소로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가 지금 다 꾸며져 있는 거죠? 연에 70척 아까 말씀드린 예, 최대. 예. 그거에 맞춰서 LNG 그 생산 프로젝트들을 하는 그렇죠? 판단을 할 거고 생산 스케줄을 맞출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글로벌리 LNG 캐리어 만들 수 있는 건조 캐파는 제한적이니까 예. 급한 건 국내 조선사가 아니라 그 LNG 생산하는 프로젝트들, 투자자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아까 선가 하락폭 제한이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조선가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선박 발주할 때 하는 그 해당 선종의 계약 성가. 네. 그러니까 중고 선가가 아닌 이제 새로운 신조 발주 성가인데 이 신조 성가 지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영국에 있는 클락슨이라는 데가 이제 매주 성과를 발표를 하는데 네네. 종합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종의 선대 규모만큼 이제 성과 하락 상승 하락분을 가중 평균해서 이제 합산해서 내는 종합 지수라서 이게 모든 함정 종류가 선박 종류가 섞여 있는 성과란 말이죠. 예. 근데 이게 선대 규모의 가중 평균을 하니까 벌크선이 선대가 압도적으로 크고 그 다음에 탱커, 그 다음이 컨테이너선, 그 다음이 가스 운반선 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성과 상승 하락분이 일어나도 이 순서대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벌크선, 그러니까 원자재를 싣고 나는 벌크선은 저가 수주 경쟁이 중국이랑 안 돼서 우리가 국내 대형 조선사 안 만든 지가 거의 6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 성과 하락분은 우리가 받는 수주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과 걔네가 떨어져도 떨어뜨려도 최근에야 탱커를 많이 받고 있지 올해까지 놓고 보자면 중국이 탱커도 압도적으로 많이 수주를 해갔거든요.
그러면은 신조성과 하락분의 기여도도 탱커 부분에서 컸을 텐데 네. 이것도 중국조 선수들이 다 견인을 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의 주력 선종 LNG 운반선이라든지 선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니면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의 성과 하락이 신조 성과 지수에 영향을 미친 건 거의 미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력 선종의 성과 상승 하락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 전망이 좋잖아요. LNG 운반선 같은 경우 가장 고부가치 선종이고 건조 마진이 뭐 20% 가까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LNG 운반선은 예. 성과가 우리가 낮춰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수주 물량 성과 계속 높여 받으면서 향후 뭐 27년, 28년, 29년까지의 이 조선사들의 이익 개선세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착시가 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발라봐야 돼요, 선종별로. 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주식하시는 분들로 따지면은 내가 코스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내려갔지만 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는 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내 종목은 네, 사실 좀 작은 스몰캡이어가지고 내 건 올라갔는데 지수는 내려갔어. 근데 맞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날 올라간 건데 전체로 봤을 때는 성적이 안 좋았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 그래서 거니까. 종합지수만 놓고 뭐 떨어졌다고 해서 아, 국내 조선 3사 실적 이제 꺾일 거네? 그건 라고 아니라는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년 봐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함정이랑 방산수주 얘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이 잘 되는 게 방산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잘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향후에도? 일단은 이 예. 지금 아무래도 조선주의 좀 함정 모멘텀이 실리면서 네. 올해만 놓고 보자면 사실 조선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건 함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수주를 막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다들 기대감. 네. 그러니까 미국 함정을 막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우리 국내 조선사에서 할 야드에서 거야. 뭐. 건조할 수도 네. 있는 거 아니냐. 그거 말고도 사실 글로벌리 다른 함정 주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캐나다,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라든지 뭐 페루, 필리핀, 뭐 수상함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에 대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예. 한번 해군 현대화 사업을 다 단행을 했을 거잖아요. 그것도 이미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때 나왔던 현대화라고 했던 함정마저 이미 노후화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체 사이클이 도래를 했는데 사실 함정 만들려면은 조선업 역량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데 네. 미국은 조선업이 쇠퇴한 지 1980년도부터니까 없대매요 거기는 지금 할 수 그렇죠. 있는 못 게. 만들어서 자꾸 우리 찾고 일본 네. 조선소 찾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도 해군 함정 현대화가 안 되겠죠. 예. 근데 중국은 조선업이 역량이 엄청나게 강화가 됐잖아요. 네네. 지난 몇십 년 동안. 중국 해군 함정 척수가 미군 해군 함정 척수를 따라잡은 지가 이미 2015년도부터예요. 야. 물론 퀄리티는 좀 차이가 떨어지겠죠. 있겠지만 네. 척수는 압도적으로 이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음. 더군다나 푸틴 대통령이 올해 2050년까지 러시아 해군 현대화 사업을 공식적으로 하겠다.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주요 국가들도 이제 해군 현대화를 빨리 추진해야겠다가 된 왜냐면 거예요. 자유진영에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죠. 네. 안 그래도 노화가 많이 돼 있는데 네네.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는데 근데 조선업 역량은 이미 다 선진국들은 떨어져 있고 네. 그러면 우방국인 데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찾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진은 엄청 좋을 거예요. 이거를 힌트를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로 제시를 드리자면은 이번 3분기 때 HD 현대중공업의 특수선 부분에 건조 마진이 13.8%가 찍혔거든요. 이게 미국 함정이 아니라 페루랑 필리핀 해군 함정 플러스 대한민국 함정 사업을 예. 찍어내서 그 마진인데 매출액에 대한민국 함정 국내 사업이랑 해외 함정이 섞여 있을 거잖아요. 예. 국내 함정 사업이 60%였고 해외가 40%였어요. 예. 근데 뭐 방위사업청에서 뿌려주는 대한민국 국내 함정 사업은 사실 5% 마진 남기기도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캡이 씌워져 있어서. 예. 그러면 5%로 두고 그 비중을 역산해서 13.8이 나오려면은 예. 해외 함정 사업이 지금 25%가 가까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페루 거랑 필리핀이. 예. 근데 가장 지금 주요 국가들 함정 중에서도 단가가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 게 미국 함정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보다 거의 3, 4배 비싸요, 함정이 가격이. 오. 근데 그냥 한배 수준이 지금 25%가 해외가 나오는데 예. 미국 거를 만약에 법안 통과 이후 우리 야드에서 갑자기 찍어낸다? 25%에서 끝날까요? 3, 4배 비싼데 단가가. 엄청나게 높은 마진율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시기는 뭐 좀 걸리겠죠? 27년 이후부터가 될 음. 거지만 사실 주가는 기대감에 선반영돼서 네네. 먼저 급등을 하기 때문에 관련돼선 법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미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이라고 해외 야드에서 건조가 가능해지는 네. 법안인데 이거를 팔로업을 좀 긴밀하게 해가시면서 음. 통과되고 어느 애가 어느 함정 어느 물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좀 예측을 해가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일까로 보면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뭐 저도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얼마나 물량을 뿌려줄지는 아직 몰라요. 네. 뭐 예산도 다시 짜야 되고 하니까 다만 마진율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남을 수 높다. 있다라고 믿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3사라고 그러잖아요. HD 현대 그리고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셋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아, 그걸 또 공부해야 되겠네. 맞아요. 이게 예. 좀 디테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말이 함정이지 이게 막 함정 종류가 막 항공모함, 잠수함, 전투함 중에서도 대형급 구축함, 호위함, 뭐 아래는 군수지원함, 막 상륙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함까지는 하나오션, 구대우조선해양이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함정 종류를 그 항공모함 빼고는 핵잠수함도 빼고 핵잠수함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예. 근데 삼성중공업은 특수선사부가 없어요. 아, 예, 오직 상선하고 해양 플랜트. 근데 막 최근에 미국 뭐 비거마린 그룹하고 MOU를 만났잖아요. 맺어서 예. 군수지원함 뭐 MRO 관련돼서 네네네. MOU를 체결했는데 왜 군수지원함이 삼성 쪽이 가능하냐면 예. 군수지원함이 말이 함정이지 상선에 가까워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군수지원이 뭐냐면 보급물자 나르는 함정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상선이랑 비슷해요. 싸우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상선의 종류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도 군수 지원함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막 우리가 기대하는 막 전투함 막 이런 거는 못 잠수함 이런 거는 아니고. 네. 아, 그러면 이거를 특성을 좀 놓고선 투자하실 때 포트폴리오 짤 때 그런 걸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막 마스가 막 함정 관련돼서 주가가 조선주가 많이 오를 때 예.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이 못 덜 올랐던 올랐죠.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런 디테일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이거는 진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사이클 타는 업종이잖아요. 조선업이 2008년도 그때 엄청 올라갔었고 원래 14년 주기라면서요, 얘가. 정확히 말하면 조선주의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예, 있거든요. 이거는 30년 주기. 아, 30년. 왜냐면 선박 설령이 30년이 넘어가면 네. 이제 폐선 시기가 폐선. 도래를 해요. 수명이 교체 다 사이클. 있다. 그렇죠. 근데 저번에 이제 한번 와야 되는 게 2010년대 중반대에 와야 되는데 못 왔고 요번에 왔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온 지가 좀 됐다라는 평도 있잖아요.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 주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은 사실 사후적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쵸. 네. 많이 올라가고 선박 발전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슈퍼 사이클이다 하는 거지. 음, 지금이 슈퍼 사이클이냐 아니냐? 감론을박이 항상 있을 거예요. 네네네. 뭐 갑자기 어, 급락을 할 수도 있고 사실 금융위기가 2008년에 안 왔으면은 그 2차 슈퍼 사이클이 언제까지 갔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때 끝났으니까 2차 슈퍼 사이클 그때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고 왜 지금이 3차 슈퍼 사이클일지 아닐지 뭐 지금 갑자기 내년부터 급락할지 네네네. 모르지만 일단은 저는 제 3차 슈퍼 사이클에 이미 진입을 했다고 믿고 싶고 근데 제 2차 슈퍼 사이클 때 이후 때가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예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 공장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해상물 동량 수요가 완전 급증할 때 이거에 필요한 선박이 엄청 많이 필요해졌고 예. 그때 중국, 한국, 일본 중심으로 이제 선박 발주가 엄청나게 일어나. 많이 나왔을 때예요. 근데 2002년부터 엄청 많이 대규모 발주가 나왔을 거잖아요. 예. 2008년까지 걔네들이 이제 30년 주기라고 아까 슈퍼사이클 말씀드렸죠. 그쵸, 그쵸. 설령 예. 30년 쓰면 이제 폐선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2030년도 한 초중반에 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제 3차 슈퍼사이클은. 근데 지금이 만약 제 3차 슈퍼사이클이다? 음. 엄청 빨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뭐 6, 7년 땡겨서 온 그렇죠. 거니까 구조적으로 많이 달라요. 지금 막 해상물 동량 수요가 급증해서 선박 발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선 펀더는 견고한데 예. 여기다 함정 사이클까지 도래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못 겪어봤던 이전에 없던 사이클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2차 슈퍼 사이클 때 주가가 이만큼 뭐 밸류에이션으로 말하면 멀티플이 PBR이 막 이만큼 몇 갔으니까 어. 이때도 여기 가면 끝이겠네? 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요인이 다르니까 완전.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함정을 찍어 내본 적도 없고 미국 함정을 우리가. 그래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아무튼 못 겪어본 사이클 지금 알파 붙을 것들이 너무나 많고 예. 이 재료들이 사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법안들 통과돼야 되고 통과되는 순간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미국 함정 수주 가능성이 열릴 거고 네. 찍어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높은 마진율 생각보다 엄청 크게 잘 찍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조금씩 보일 때마다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1,500달러 규모인데 이게 뭐 1, 2년 반짝하고 끝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재료로 쓰이다가 음. 3, 4년만 버틴다? 주가가 급조정을 안 받고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2차 슈퍼 사이클 때 나왔던 선박들이 교체 사이클이 드디어 도래를 합니다. 대규모 발주가 다시 한번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또 이어나갈 수 있겠죠. 뭐 블랙스완 금융위기라는 게 또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런 게 안 온다는 전제를 깔고 가면은 분명히 노후선대 교체 사이클이 다시 도래할 거기 때문에 조선주는 이 특별한 이벤트 완전 선박 발주가 급감을 하거나 예. 미국 함정 갑자기 법안 안 바뀌고 우리 안 줄 거야 하지 않는 갑자기. 이상은 이러한 상승 예. 사이클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전제는 전망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스테이블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의 호재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상황에서 뭔가 그러니까 꺾이거나 막 급변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가준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전성기가 그때였어 라떼 얘기하잖아요. 지나야 알잖아요. 그렇죠. 이 슈퍼사이클도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그럼 마스가 얘기해 주셨는데 마스가의 중장기적인 그런 그 업황의 리레이팅 개념이 좀 올 수가 있잖아요. 아까 뭐 1,500억 불 막 얘기해 주셨고 이게 보통 크기는 아니다라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특히 이제 저처럼 감이 좀 안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로 좀 보는 게 좋습니까? 이게 사실 명확하게 그 1,500달러 안에서 예. 직접 투자가 얼마고 음. 뭐 선박 금융이나 대출 형태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표기를 안 해놨어요. 예.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 섞여 있긴 한데 예. 조선 3사는 어느 정도 투자 규모를 일단은 1차적으로 발표는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나그룹은 50억 불, 현대그룹도 50억 불, 예. 삼성중업은 뭐 정확히 숫자를 제시는 안 했지만 예. 각 기업별로는 일단 투자 뭐 규모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제시를 해놨는데 저도 이게 한 번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규모가 너무 압도적으로 크고 네. 미국도 처음 다시 해보는 거잖아요. 그쵸, 조선업 그쵸. 재건을 법안 통과돼 필요한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해보면서 그 미국도 시행착오가 있겠죠. 시행착오가 예.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거 우리 필요한데 너네 이거 해줄 수 있어를 한국 정부나 이 조선업 TF 팀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우리 해줄 수 있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구체화가 되기 시작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이거를 구분지어서 어떻게 돼서 어떤 이익으로 들어와서 정확하게 밸류에이션 어떻게 숫자로 녹일지는 사실 불가능의 영역에 가까워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법안 통과가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대략적으로 연말 연초 뭐 얘기는 나오는데 그것도 결정된 건 아니죠? 네, 시점이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고요. 뭐 조선업 재건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서 가장 필요한 법안이 이제 Ships for America Act라고 하는 미국 선박법이 아직 의회에 계류가 돼 있거든요. 이거부터 승인이 나야 돼요. 뭐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초쯤에는 그러니까요. 날 네.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왜냐면 법안 자체가 여야가 갈리지 않는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인 법안이기 때문이어서 그런데 뭐 정확히 제가 언제 될 거다. 좀 뭐 알면은 제가 미국 의회에서 제일 좋죠. 뭐 내부자가 있겠죠. 예. 그건 아니어서 하지만 승인될 가능성 높고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미국 내에서도 여야가 갈리지 않는 법안이어서 밀어붙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될 것 같고 그 이후부터 구체화가 될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제 참여자들이 걱정했던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삥 뜯기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 재건 도와주는 거 알겠는데 돈 쏟아붓고 실익은 못 챙기서 돌아오는 그런 거 얘기 아니냐. 많이 있죠. 근데 이미 공식화했어요 이번에 팩트시트에서. 그러니까 모든 조선업 재건의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이익은 그 투자한 금액 원금 다 회수할 때까지는
그 한국 기업한테 들어간다. 네, 들어가게끔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원금 다 갖고 나서는 미국이 9, 한국이 1로 정해지긴 했지만 예. 원금 회수될 때까지는 보장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삥 뜯길 일은 없다라고 봐주시죠. 그동안의 그 우려보다는 조금 이제 잦아들었다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그 계류돼 있는 법안이 그거죠. 미국 내에서 지어야 되고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고 막 그거. 네, 그런 것들 뭐 인력 네. 양성 프로그램 뭐 미국 내에서 만들면 세제 혜택, 보조금 이런 거 주는 것. 근데 그게 이제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미국 산업을 옥죄고 있으니까 그걸 풀자는 거예요? 그거는 존스법이라고 존스 네. 액트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미국 내에서만 만들 수 있게 해놓은 네. 법인데 상선을 그것 때문에 조선업이 쇠퇴했고 그쵸. 미국이 그거를 폐지하자는 법안도 발의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에요. 왜냐면 아직. 이해관계로 얽힌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표가 그쵸. 거기에 있죠. 그 지역구 내에서 조선사들 일하시는 네. 분들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해외 조선소들 경쟁 안 하고. 그럼 주의 하원이나 이런 데들이 또 그쵸. 의원들 표 얻으려면은 이거 반대하고 그럴 거니까. 러스트벨트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존스법이 그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십스폴 아메리카 액트만큼은 조선업 재건에 필요한 그 정책들,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거는 굉장히 또 초당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좋은 거는 알겠고 뭐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 알겠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가격을 본단 말이죠. 올해 차트만 쫙 놓고 보면 절대 가격 말씀드리는 거예요. 밸류가 아니고요. 절대 가격만 놓고 보면 조금 조정받긴 했는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부담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좀 투자자들이 그냥 딱 노멀하게 보시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정도 주가 상승세가 높아봤던 게 사실 뭐 상장된 이후에 제 2차 슈퍼 사이클 때 네네. 2002년부터 2008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를 많이 참고는 하시고 저도 한 참고를 많이 해봤지만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요인도 다 다르고 그때와 주력 선종도 다르고 예. 최근에 이제 함정까지 더해지고 있으니 그래서 너무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멀티플 캡을 지금에 씌워놓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뭐 함정 관련돼서 따로 이제 반란해가지고 예. 상선이랑 따로 반란해서 뭐 SOTP라고 하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미국 함정 그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 찍고 있잖아요. 그 마진율이 나오잖아요. 하이싱글 정도 나오는데 막 7, 8%, 9% 정도 나오는데 예. 그거를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애매해요, 사실. 근데 왜요? 왜냐면 미국 내 비싼 인력과 노후화된 설비로 찍어 내 보니까 그 정도 마진율이 나오는 거지. 우리 해외 야도 그러니까 국내 완전 최신화 설비 낮은 미국 인력 대비 거의 한 3배 가까이 낮은 인력으로 찍어봤을 때 그쵸. 미국 함정을 세네 배 비싼 얼마 마진율이 나올 줄 알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쓰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의 모든 변수를 가정해서 해볼 수는 있겠지만 미국 함정 사업이 향후 30년 동안 예. 사업이거든요. 언제 끊길지 모르고 언제 몇 년도에 어느 시점 어느 물량을 우리한테 얼마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초반에 많이 해외로 맡길지 조선업 재건에 성공해서 추후 향후 물량은 아예 안 줄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에 녹이기가 참 애매한 형국. 그래서 이제 저 포함해서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거를 막 실적에 못 녹이니까 이제 멀티플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형국이라 사실 조선주는 지금 국면에서 예. 미리 예측해서 캡을 씌워놓고 다가가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들, 재료들이 소매되지 않는 이상은 항상 기대감이 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대응을 기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가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지나친 예측보다는 어느 정도 대응의 영역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게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신용 등급이 좀 그래도 강등 안 당하고 유지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조선업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지금 쌓여 있는 게 조선 3사가 예. 3년치가 쌓여 있거든요. 이 말은즉슨 어느 정도 이 개선세가 앞으로 3년 동안은 보장이 된다는 얘기. 전제는 뭐 원가단에서 큰 변동만 없다면 환율도 지금 너무나 우호적이잖아요. 우리는 선박 계약은 모두 달러 계약이니까 이런 강달러가 유지되면은 수출이니까 이제 환차익 효과가 셀 거고
그래서 이런 변수가 크게 변동폭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성과 계속 높여서 3년치를 받아놨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원가단에서 변동만 없으면 이익 개선세가 계속 이어질 거고, 그러면 신용등급 올라가고 뭐 자금 조달하기도 용이해질 용이하고. 거고 이익 개선세 계속 좋아질 거니까 뭐 앞으로 조선주는 일단 3년치 이익 개선세는 확정적으로 찍고 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연구원분들 모시고 주가가 얼마까지 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참 그거는 의미 없는 질문인 것 같고, 조선주 빅3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라고 하나요? 뭐 밑에 이제 단에 같이 가는 밸류 체인들이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사실 조선 업황 내에 있는 종목들이, 상장 기업들이. 그러면은 주목할 게 우선 이제 뭐 빅3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어느 쪽이 좀 괜찮은지 그런 부분을 조금 그래도 팁을 주실 수 있나요? 기자재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밸류 체인이 있지만 그쵸. 예. 딱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엔진 예. 업체들. 예를 들면은 상장돼 있는 것 중에는 뭐 하나 엔진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이겠죠. 엔진이요. 이유는 선박은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지만 음. 중국 조선소가 지금 선박 엔진 쇼티지거든요. 어. 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드는 선박에도 우리 국내 엔진 업체들이 생산한 엔진이 들어가요. 아. 네, 그러니까 중국에 오히려. 중국 조선소한테 그 선박 점유율을 뺏기는 게 걱정이 되신다. 네.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 엔진 업체들이에요. 아. 네. 중국이 쇼티지면은 단가를 낮춰서 발주를 줄까요? 엔진 업체들한테 아니, 높여서 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진 차이가 거의 없어요. 중국하고 음. 한국 조선소한테 내는 엔진의 단가 예. 차이가. 그러면은 쇼티지 현상이니까 그럼 단가가 계속 ASP가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예. 거고, 지금 엔진 업체들이 대부분이 캐파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Q 상승 효과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PQ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최소 27년 말, 28년 말까지는 이미 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엔진 어. 업체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실적 지켜 보면은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가면서 이 비싸다를 낮춰가면서 이제 좀 주가 설명력을 계속 높여 가겠죠. 그래서 엔진 업체들은 계속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본행제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상장사 중에는 이제 한국카본하고 예. 동성화인텍 같은 종목인데, 이건 네. 뭐냐면 LNG 운반선 안에 들어가는 그 화물창 있잖아요. 예. 거기가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게 LNG니까 어. 천연가스 액화점이 마이너스 163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에는 그 저온을 유지하면서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화물창에 들어가는 재료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LNG 운반선 내년부터 북미 쪽 대규모 발주가 늘어나니까. 나올 거고, 예. 선택지는 우리 한국조선소가 거의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한국조선소의 LNG 운반선 수주가 높아질 거고, 음. 선가 우리가 낮춰줄 이유가 없다 그러겠죠. 그럼 LNG 운반선 선가가 올라가면 본행제 업체들도 가격이 단가 올라가. 인상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그러면은 본행제 업체들의 수주 잔고도 길어질 거고, 그리고 P 효과도 올라갈 거니까 그 밸류에이션상 이제 좀 업사이드가 많이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밑에 밸류 체인에서 내년에 봐야 되는 것들까지 여쭤봤습니다. 이게 오늘 좋은 얘기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LNG 관련해서, 아니면 뭐 함정 관련해서, 방산 관련해서, 그 다음에 밸류 체인 관련해서 쭉 뭘 봐야 되는지 공부 많이 하고, 요 안에서 또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다면 요것만 믿고 하는 게 또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선에 관련해 가지고는 진짜 또 잘 들어봤고요. 앞으로에도 뒤로에도 한승환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